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SVB 파산 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또 간밤에는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위기감을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22%로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3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0.2%대 하락률까지 낙폭을 많이 회복시켰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2,346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그 부근에서 최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렇게 저점을 딛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2,370포인트 선 회복했고요. 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8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449억 원, 기관이 60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08% 하락 중에 있고요. 7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오늘 큰 폭으로 몰립니다. 5조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 낙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보시면 또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면서 출발했고요. 767포인트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는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780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주체별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3,482억 원, 외국인이 2,610억 원, 기관이 729억 원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로봇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1월에 지분을 10.22%를 매입한 데 이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에 장외 매수했다고 삼성전자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은 10.22%에서 14.99%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추후 인수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점프업 출발을 하면서 현재도 17%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는 10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만 7,5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가 됐고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관련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3.06% 오르고 있습니다. 37,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스타가 2.76% 오른 33,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2.96% 오르면서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4.6% 오른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SVB 파산 사태 그리고 간밤에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설까지 번지게 되면서 이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간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최근 2021년과 2022년 연간 결산 보고서와 관련해 회계상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이 됐고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유럽 증시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장중에 30% 이상으로 폭락하기도 했었고요. 영국의 바클레이스,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프랑스의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럽의 다른 은행주들도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 SVB 파산 사태가 불붙인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 골드만삭스는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인출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대비 0.3%포인트 내린 1.2%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금융시장 혼란이 은행 대출 기준 강화로 이어질 경우 총수요와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주들, 금융주들 일제히 타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주은행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5% 밀리고 있고요. 16,81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봉 차트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일로 상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관련 종목 JB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도 3.4% 하락하면서 8,800원 터치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 2.04% 내린 8,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83% 하락한 3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NK금융지주가 1.59% 내린 6,17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0.73% 하락한 9,570원 터치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0.73% 내린 9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주들인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금융위기설까지 번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4월 인도분 WTI 배럴당 가격은 전날 대비 5.2% 하락한 67.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70달러 선이 붕괴된 것은 1년 4개월여 만에 있는 일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관련 종목들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S오일이 2.64% 하락하면서 7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 최저점인 76,400원을 딛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현재 0.61% 하락한 16만 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GS가 2.01% 내린 38,950원, 롯데케미칼이 0.34% 하락한 17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